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경매를 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당연히 제일 중요한 인수사항이죠. 인수사항. 낙찰을 받았는데 어떤 커다란 인수사항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당연히 인수금액만큼 빼고 입찰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인수사항이 중요한데 이 인수사항 중에 인수가 아닌 소유권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진구에 나와 있는 빌라입니다. 전용은 8.993평입니다. 감정평가 금액은 2.26이고 한번 유찰돼서 1억 8천인 상태입니다. 자, 일단 먼저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고요. 소유자가 점유함으로 임차인은 없습니다. 대항력 임차인 문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요. 자, 문제는 등기부연항입니다. 등기부연항을 잘 보시면 소유권 이전이 되어 있고 여기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압류 강제금인데요. 바로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가등기가 중요합니다. 가등기가 만약에 압류 뒤에 있거나 근저당 뒤에 있었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됩니다. 말소 기준이 압류가 되거나 근저당이 되면 그 이후에 있는 가등기는 무조건 소멸합니다. 소멸. 그러나 가등기가 이렇게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는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가등기란 뭔가요? 가등기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입니다. 즉 어떤 A라는 사람과 있고 B라는 사람이 매매를 합니다. 매매로 집을 파는데 바로 그냥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잔금을 내고 보통 한 2달 이내로 전부 다 처리를 하죠. 2달 이내에 전부 팔았다면 문제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런 경우도 있겠죠. 내가 A라는 사람에서 B라는 사람이 매매를 하는데 B가 집을 살 때 지금 내가 당장 돈이 없으니 계약은 지금 하되 잔금은 1년 이후에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단지 계약서로만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가등기라는 걸 설정을 해서 1년 후에 잔금을 내고 등기를 가져오는 이런 거를 가등기라고 생각하십니다. 이걸 좀 담보를 해놓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시간이 흘러서 1년이 되었는데 이 B 입장에서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이 집값이 하필이면 값이 폭등을 해버렸어요. 폭등을. 그럼 A 입장에서는 집을 팔고 싶을까요? 안 팔고 싶을까요? 팔고 싶을 거잖아요. 안 팔고 싶을 거잖아요. 집값이 올랐으니. 이때 예전에 1년 전에 계약했던 금액은 당연히 저렴했을 테니까요. 그러나 가등기가 되어 있다면 B는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A의 허락을 득하지 않고 공탁을 걸고 나서 강제로 소유권을 이전을 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가등기는 그런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등기는 이제 A가 있고 B에 이전되는 상황이었을 때 A가 중간에 가압류, 압류, 근저당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설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 계약했을 때는 여기에 가등기가 설정이 되어 있겠죠. 이렇게 이 물건처럼요. 가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이후에 가압류, 압류, 근저당 등등등들이 채권들이 엄청 들어옵니다. 자, B 입장에서는 이 A와 가등기에 계약을 할 때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없다가 1년 동안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B는 웃으면서 이 가등기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등기에 대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에 대해서 본등기에서 손익보전 효력에 의해서 이때 등기를 넘긴 걸로 보게 됩니다. 세금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 넘기로 보게 되면 원래 소액자가 B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전부 다 중간에 있는 모든 등기들은 전부 다 직권 말소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물건에 대비해서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물건 원래 소유자 O씨인데 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김씨가 가등기를 설정을 했는데, 자, 시간이 흘렀는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김씨 입장에서는 이제 이 가등기에 설정한 물건을 가져와야 되는데 어떤 상황에 의해서 O씨가 채권, 지금 압류죠, 또는 여기 보면 강제경매 이런 채권들이 발생을 해서 중간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매가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경매가 진행이 돼서 만약에 제3자 예를 들어 지매라고 합니다. 지매라는 사람이 이 물건을 낙찰을 딱 받았습니다. 딱 받고 났더니,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절차가 이렇게 쭉 흘러갔겠죠? 받고 났더니, 이 가등기권자 김씨가 어떻게 돼요? 중간에, 나는 이전에 2014년 4월 16일 날, 이때, 계약을 한 걸로 보는 순위보전적 효력이 있는 가등기를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 이후에 들어온 모든 것들은 나는 무시를 하고 전부 이 김씨는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딱 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중간에 있는 놈은 전부 직권 말소가 되면서 마지막에 김씨에게 소유권 이전이 다시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원래는 O씨에서 지매한테 왔다가 지매가 왔는데 제가 낙찰받아서 좋아하고 있는데 갑자기 김씨가 나타나서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해버리면 저인 지매도 소유권을 이렇게 빼앗겨 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등기라는 게 무섭다는 겁니다.
가등기가 말소기준 권리가 아니면 문제가 안 됩니다. 첫 번째인 경우에만 이런 문제가 되니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이런 거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냐면, 일단 먼저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이 가등기권자가 만약에 배당 요구를 했다. 배당 요구를 했다면, 이제 아까 제가 중간에 얘기했던 것 중에 빠진 게 있었는데, A가 있고 B라는 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1년이 시간이 지나서, 1년이 지나서 B 입장에서는, 이건 내가 그냥, 돈이 없어서 집을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 그냥 원래 처음에 있는 계약금 받고 그냥 원래대로 되돌려줄게요 라고 되돌릴 수도 있겠죠. 가등기가 없었던 일로 만들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돌려줄게요 하면 없었던 일로 만드는 그런 상황이 당연히 취소가 되겠죠. 그럼 가등기는 소멸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 경매로 대입을 한다면 이 김씨가 이 물건이 경매로 나왔잖아요. 김씨가 배당 요구를 하게 된다면 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는 성격이 띄어지게 돼서 흔히 말하는 근저당처럼 이 접수순위 2014년 6월 4월 16일 기준으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배당을 가장 먼저 배당을 받고 그 다음 압류 뭐 이런 식으로 배당을 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 배당을 받게 되면 가등기는 소멸사항이 되겠죠. 소멸사항이 되므로 인수사항이 아니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정확히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인수인 경우와 아닌 경우를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매각물권 명세서를 살펴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자, 매물서를 보시면요. 여기에 일단 첫 번째 최선순위 설정 일자에 뭐라고 표시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에 최선순위 설정 일자가 가등기가 표시가 돼 있다. 그러면 가등기부터 가등기가 말소기준 권리가 되어서 전부 소멸된 상황이므로 문제가 안 되는데, 보다시피 2014년도 가등기가 아니라 2017년도 압류이죠. 그러므로 가등기가 처음에 말소기준 권리가 아니구나. 최선순위 설정이 2017년 압류 이후에만 소멸되고 이전에 있던 가등기는 살아남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밑에 이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등기된 관한 권리 중에 소멸되지 아니한 것에 이렇게 소유권 인정 청구의 가등기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므로 이 가등기는 인수상이 됩니다. 인수상이 되므로 조심해야 되겠죠. 게다가 또 하나 더 봐야 될 게, 이 물건의 어딨죠? 문건 송달내역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문건 송달내역에 가등기권자가 뭘 했는지 좀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문건 처리 내역, 즉 법원에서 접수한 서류를 봐보시면 여기 보면 가등기에 대한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가등기권자가 어떠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했다 가등기권자가, 그러면 이 가등기는 소멸하게 되므로 낙찰자는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자, 밑에 가등기권자가 없는 건 아닙니다. 보다시피 최고조가 발생을 했는데 법원에서 최고조가 발생을 했는데 송달 간주가 되었습니다. 이 이후에도 한 번 더 있거든요. 가등기권자. 자, 보다시피 매각 결정 통지서 발생했는데 송달 간주가 되었죠. 사실 가등기권자가 이거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경매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 배당 요구 종기를 지났으므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가등기는 인수상이 되는, 지금 이게 인수상이 되는 그런 물건이므로 이 물건을 낙찰을 내가 받았다. 낙찰을 받았는데 이 가등기가 없는 가등기, 소멸을 했어야 되는 가등기인데 불구하고 등기부만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안 되겠죠. 그건 당연히 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접근했다. 그러면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의해서 번득이를 해버리면 낙찰자는 소유권을 빼앗길 수 있으니 반드시 이거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가등기가 유효한 가등기인지 아닌지. 자, 또 하나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기 증여라고 돼 있거든요. 이런 경우 종종 있습니다. 내가 부모인데 부모 입장에서 자녀에게 어떤 재산을 맡겨놓으면 자녀가 어떤 재산을 빼돌릴 수도 있는 거, 빼돌린다기보다 다른 데서 빚이 져서 빚을 내서 여기에 뭐 채권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가압류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 자녀의 집을 사주면서 또는 뭐 어떤 걸 사주면서 그때 가등기 이런 식으로 증여액으로 가등기를 걸어놓으면 만약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채권들이 들어왔다면 부모가 이 가등기에 의해서 번득이를 해버리면 이 중간에 있는 모든 채권들은 말소가 되므로 이런 걸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가등기를 설정하기도 하거든요. 증여예약 가등기를 아마도 그래서 설정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낙찰을 받게 되면 소유권을 소멸당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되니 이런 물건은 정확한 사정을 알지 않으면 입찰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무서운 가등기가 되므로 조심합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